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 대장경맥에 대해서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명 대장경맥의 주요 특징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생기는 병들 중에 보니까 허실 한열로 나눴죠. 그래서 먼저 허증을 살펴보면 변비, 설사, 그 다음에 두드러기, 대상포진, 그 다음에 대맥요통, 아래 잇몸, 풍치, 치은염, 얼굴 부종, 장명, 나력 등입니다. 이것이 이제 허증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치료를 많이 하는 게 변비, 설사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두드러기, 대상포진 이런 거 치료 많이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잇몸, 풍치에도 이제 우리 대장경맥에서 많이 치료를 합니다. 우선 여기서 보니까 변비는 참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또 여성들은 참 변비 있다고 말도 잘 하기 어려운, 뭐 이렇게 좀 아주 많이 유행되고 있는 병이죠, 변비가.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옷, 조이는 옷을 입다 보니까 변비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런 변비 증상을 일단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 침자리를 놓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반드시 황토소금을 사용하여 소통을 시켜주는 게 원칙이죠.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변비에 대한 침자리를 놓으면 되겠죠. 변비에는 뭐 대장경에도 있지만 변비의 특효혈이 또 지구혈이라고 있고, 보통 우리가 변비 치료를 할 때에는 설사와 마찬가지로 변비, 설사 같이 치료할 수 있죠. 주로 대장경에서 우리가 합곡, 그 다음에 뭐 곡지는 두드러기, 대상포진 다 들어갑니다. 곡지, 설사 여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곡지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설사나 두드러기, 대상포진은 이제 주로 두드러기나 대상포진은 주로 피부의 발진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이죠.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건 벌써 피 속에 많은 아까 공부했던 어떤 열독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정화시키는 혈자리들은 비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침과 함께 소상, 그 다음에 표리관계인 상향, 소상과 상향 이렇게 같이 놔주면 대장경과 폐경맥을 같이 다스려서 염증침을 도와주는, 그래서 염증 치료를 하는, 실제로 두드러기나 대상포진 뭐 이런 치료는 많이 했죠, 임상으로. 여러분들도 뭐 제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많이 아실 겁니다. 아토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흔히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변비, 설사, 두드러기, 대상포진 말고 대맥요통이라는 게, 대맥요통. 주로 이제 허리 아픈 분들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허리 아픈 부분이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다스리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디스크 질환이 보통 약 90% 이상 발병하는 곳이 요추 4번, 5번입니다. 요추 4번, 5번. 그곳이 많이 고장나는데, 물론 요추 4번, 5번에 그쪽에 보면 또 대장수라고 있습니다. 방광경에 대장수가 있죠. 벌써 딱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대맥요통, 벌써 디스크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이 정도 디스크 보통 4, 5번이에요. 이렇게 4, 5번이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또는 우리가 양방에서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검사해 봐 갖고 정확하게 4, 5번이라고 확진이 됐을 때, 그렇다면 대장수가 문제가 있겠죠. 대장수에 침자를 해도 효과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대뇌교통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허리 아픈 거 역시, 디스크 역시 물론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뼈 질환, 관절 질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허리 쪽 질환, 요통의 대맥 부분에 요추 4, 5번에 질환이 생기면은 대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그래서 대장을 치료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풍치, 치은염 이런 데는 보통 이간, 삼간에서 많이 잡히죠. 이간, 삼간에서. 그 다음에 얼굴 부종, 장명, 나력 등 이렇게 이러한 치료들을 많이 대장경맥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어쨌든 허증이었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증으로 보면 열성 변비, 그 다음에 구안화사, 하치통, 그 다음에 코피, 중이염 등. 여기 보통 중이염은 이제 신장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제 변비가 심해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 보면 구안화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구안화사, 실증이에요.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이제 얼굴이 틀어졌을 때에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손에 대장경맥에 또는 폐경맥에 열결을 우리가 거의 빼놓지 않고 놓죠. 그것이 아마 거기서 경맥이 한 가닥이 나가서 아마 저기로 들어가죠. 우리 수양명 대장경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경맥이 있지만 열결을 꼭 놔주죠. 그 다음에 소상상향 중요하고. 그래서 구안화사 침자할 때는 다른 침자리도 중요하지만 대장경맥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중에서 특히 폐경은 같이 대장경과 표류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열결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증으로 보면 설사, 하복부가 당기는 듯한 통증, 이질, 타랑 등 이런 것들은 다 한증입니다. 한증에 이제 설사나 하복부 이런 데에는 주로 이질, 타랑에 잘 닿는 혈자리들은 대부분이 곡지죠. 곡지 외에 또 이제 다른 침자를 같이 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곡지를 빼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증을 놓고 보면 혈변, 그 다음에 항문 자결감, 그 다음에 리그후증, 치루부. 여기서 리그후증은 변을 봤는데도 뭐 계속 뒤가 무겁고 뭐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열증으로 봤을 때 열증 치료해 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침자를 넣을 수 있겠죠. 역시 대장경맥에 우리가 주로 많이 넣는 합곡, 곡지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실한 열로 우리가 진단을 한 후에 어떤 정도의 병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치루다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인지, 리그후증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어서 지금 현재 혹시 통증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검사가 됐다면, 암으로 판명이 됐다면 몇 기 정도 됐는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뭐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한다, 이거는 또 아니죠. 그 사람의 면역력 상태를 봐서 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몇 년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른 치료를 받으신 분이 저한테 치료받다가 유방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유방에 이런 혹이 있었 게 처녀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혹시 모르니까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남편이 변호사면서 의학 박사다 보니까 바로 삼성병원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검사를 했죠.
그래서 CT 촬영을 했는데 뭐 한 번에 그냥 3,000장인가 3,200장인가 찍었다나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 한 번에. 그래서 제가 6개월 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하는 소리를 하고서 뭐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생각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의학 박사지만 이건 생각을 안 하시나? 라고 말하는데 역시 그분이 그 뒤로 그날 이후로 삼성의료원하고 현대아산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방치료에 전념하다가 주로 삼성의료원에 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몇 년 됐습니다.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그 암으로 벌써 판명이 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방암 이런 거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그걸 건드리면은 전이 되죠. 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용종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환경이 되면 그 용종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암 환자도 역시 그 암종이 사실은 나의 세포거든요. 나의 세포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 뭐 죽이려고 하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일인데 그게 되겠어요? 내 몸에서 영양도 주고 막 여기저기서 살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기저기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중국에서도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만 암과 같이 살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꼭 뭐 이렇게 약물로 또는 뭐 칼로 또는 뭐 레이저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지져버리고 불로 태워 없앤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자연치료요법으로 같이 생활을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저절로 생겼기 때문에 저절로 없애는 우리 환경을 조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을 바꿔줘야 되고 먹는 습관,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또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죠. 공기가 안 좋은 데 살았으면 좋은 데로 가서 또 물을 안 좋은 걸 먹었으면 뭐 좀 좋은 물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지금 저도 여기 갑자기 나이 지금 60이 넘어서 필리핀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 물이 여기 화산지대가 되다 보니까 석회석이 많아요. 특히 저 바기오 쪽 지역은 물 이렇게 맑은 물이라고 생각됐는데 마르고 나면 허였습니다. 거기가 그 정도로 석회 성분이 많은데 여기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지금 뭐 상당히 뭐 필터를 몇 개 달고 이번에 또 정수기를 또 하나 달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물을 걸러서 먹고 있습니다만 썩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때때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는 뭐 간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석회 성분들을 빼내는 그런 간 청소가 아주 좋죠. 또 장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40이 넘었으면 한번 자기 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증세에다가 또 다른 어떤 병이 하나 더 겹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여기 필리핀에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치과에 가서 이빨을 4개를 뺐대요. 한국 치과 가서 4개를 빼고 여기 들어와서 한 달인가 있다가 밤에 잠자다가 죽었어요. 뭐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참 뭐 천국 갔니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원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 원인도 몰라요. 왜 죽었는지를. 한 달 전에 가서 이빨 4개 뽑은 거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발치했다고 죽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치과에서 주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가 잇몸 속에 박혀 있는데 이것이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저작 활동을 하면 침이 나오듯이 우리 모든 온몸의 신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한두 개도 아니고 4개나 뺐으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어떤 증상이 오면 이런 사소하게 내가 지금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빨을 빼도 되느냐, 이거 생각을 해보고 빼야 돼요.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 먹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빨 2개 뺐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놀래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약 한 3일, 4일 먹었는데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누웠다가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빨 뺀 거 외에는. 그래서 거기서 치과에서 준 약, 소염제, 진통제를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약물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풍이 올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중풍 전조 증상이 저한테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상태에서 어떤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거의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현재 내 몸 상태에서 어떤 조그마한 이상이라도 느껴지면 즉시 대처해야 된다는 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 특히 요번에 오늘 대장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대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또 설령 혹시 그것이 어떤 초기 암 증세 또는 중기 암 증세가 발견이 되더라도 당황하고 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꿔주면 됩니다. 환경. 저절로 생긴 것은 저절로 손에 들 수 있다. 우리 인체에는 그만한 어떤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무슨 증상이 있으면 항상 적극적인 대처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밖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바람에 주변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 필리핀의 집들은 전부 다 양철 지붕입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맥의 주요 감정을 보면 죄책감이나 슬픔, 비탄, 또 이로 인해서 뭐 소리 지르고, 또는 그것이 이렇게 머릿속 깊은 데 있다 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뭐 잠꼬대처럼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잠꼬대 많이 하시는 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주요 감정으로는 죄책감, 슬픔, 비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대장경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우울증 같은 데 많이 시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장을 잘 다스려서 전신의 자율신경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도 좋다는 거죠. 치료가. 꼭 무슨 뭐 약물 하나를 먹어야 그 사람이 치료가 되니, 뭐 진정이 되니, 이런 것이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환경. 그 다음에 장기 방사통과 주체 척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에 문제가 생기면,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 방사통이 있는데, 하복부, 특히 장골릉 주위에, 특히 또 우하사부에 충수가 있는데, 충수는 있을 때 이곳을 눌렀다가 손을 떼면 반발통이 생겨요. 이렇게 눌렀다가 뛰면 그때 반발 통증이 생겨서. 주체 척추를 보면 흉추 12번, 요추 1, 2번, 그 다음에 선골신경이 있습니다. 흉추 12번은 우리가 위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추 1,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 혈자리를 보면 유혈로는 대장수가 요추 4호에, 모혈로는 첨추, 원혈은 합구인, 그 다음에 오행혈은 상양, 이간, 삼간, 양계, 곡질가 되겠는데, 양경이다 보니까 금수, 목화, 토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오행열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오행에 대해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상승과 상극관계를 생각하면서 음경양경을 생각하면서 신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여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침을 놓을 때 항상 어디 아픈 데만 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장부의 이상을 들여다보고 이 장부를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경이면 금이죠. 금. 오행의 금에 속합니다. 금에 속하면, 자, 상생관계는 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경, 위경을 잘 다스려 줘야 되겠죠. 비경, 위경을 잘 다스려서 좀 상생관계를 도와줘야 되겠고, 만약에 또 신장, 화를 또 잘 다스려서 보법을 해줄 것인지 사법을 해줄 것인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상극관계를 잘 다스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폐나 대장의 상태가 이것은 사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보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상승관계 역시 비경도 보법을 해야 되겠다 또는 사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판단을 해서 침을 하면 훨씬 달라집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혈자리 5개 오행열만 가지고 보사법을 한 것이 바로 사안침법이죠. 침 한두 개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개념인데, 어떨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사안침이. 그러나 어떨 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딱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오묘하지요. 예. 이 목화토금수의 상생상극도 있지만 또 다른 관계도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생활 습관 이런 것까지도 총망라해서 정해야 됩니다. 오직 오행열의 보사만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겠다는 생각은 어떤 지역적인 생각이죠.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양명 대장경에 우리가 관계 근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근육은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있고 요방형근 슬개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을 들어가기 전에 여태까지 우리가 유혈, 모혈, 원혈 해갖고 오행열 이렇게 해서 정형, 수경합 이렇게 혈자리를 봤는데, 정확한 혈자리는 여러분 교수님이나 또는 우리 회장님한테 잘 여쭤보시고, 워낙 그냥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다 이렇게 경지에 있으십니다. 한번 상의하면서 좀 여쭤보시면 잘 가르쳐 주실 거고요. 저는 여기 먼데 있는 관계로 혈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관계 근육에서 대퇴근막 장근이 중요한데, 이 장근의 해부나 기능 임상학적 관점을 보면 기시점을 보겠습니다. 기시점과 정지점을 보면 골반의 상부, 외측의 전반부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경골의 외측까지. 그래서 신경으로는 상중신경인데 이것이 요추 4호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골 1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 질환자를 자세히 보면 이 대퇴근막 장근하고 관계가 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을 보면 고관절 굴곡 상태에서 외전, 대퇴, 내외전이라는데, 어쨌든 이 고관절을 움직이기가, 우리가 허리를 움직인다 그 얘기는 결국 고관절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허리를 또 앞으로 숙인다, 또 이런 옆으로 이렇게 튼다, 이런 것도 다 고관절의 어떤 신전과 외전과 내외전에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겁니다. 관련 통증을 보면 고관절 내에 깊은 통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퇴 외측면을 따라 통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관절을 과신전할 때 통증, 또 양반 다리를 오래 했을 때 대퇴골 대전자 부위의 통증.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디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벌써 그 부분에는 어떤 염증이 생긴 거 맞죠? 디스크가 터지면서 안에서 그 척수가 흘러나와서 무균성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염증은 한 일주나 2주 지나가면 저절로 낫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 흡수가 저절로 낫는데 그걸 기다리기가 힘들죠. 생활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아프기 때문에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죠. 먼저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왕에 발병이 됐다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유추 4, 5번에 문제가 생겨서 디스크가 발병되면 병원 가면 막 주사를 놔줘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사 함부로 잘못 맞았다가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전체가 가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 신경이 내려가는 다리가.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몇 명 저한테 왔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 보면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있죠. 제가 그림을 아주 잘 찾아놨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정상적인 그림하고 O다리 X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O다리 X다리 많이 보지요. 그러면 그 O다리와 X다리를 교정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한 게 골반 교정이라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틀어진 골반으로 걸음을 걸으니까 그 운동하는 기전에 운동 기전이 틀려지고 그 운동 기전이 틀려진 만큼 반사되는 힘 또는 작용하는 힘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인체에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O다리로 틀어지든지 X다리로 틀어지든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골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반에 있는데 이 골반 끄트머리 나타나는 것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어떤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과 골반을 같이 잘 잡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X다리, O다리 역시 무릎도 잘 교정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한 달, 두 달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이 사람이 운동을 하고 이걸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걸음을 걷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 기전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아요. 꾸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척추 교정과 골반 교정이 필수겠죠. 그리고 역시 무릎도 벌써 O다리 X다리 되면 무릎 교정도 필요합니다. 무릎 교정 필수죠. 그 다음에 발목, 특히 엄지발가락 끝쪽으로는 O다리든 X다리든 막대한 하중을 받습니다. 그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근육 관절이 빨리 어떤 변형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변형들을 얼른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교정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침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침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허리 아픈 거는 침으로 날려줄 수 있지만 그것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허리 아픈 것도. 그러니까 물론 디스크에서 척수가 튀어나와서 이제 무균성 염증을 일으켜서 허리가 아파요. 그냥 놔두면 낫죠. 침을 넣으면 한 절반 줄어버립니다. 보름 갈 것이 일주일 안으로 끝나요. 실제로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그때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치료했을 때 아마 일주일 안에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게 오래돼가지고 디스크 증세가 오래돼가지고 허리 아파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O다리도 되고 어느 날 X다리도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릎 같은데 염증이 생기면 이제 무릎이 벌써 인대가 한쪽이 늘어지고 한쪽은 들러붙고 하니까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염증 생기죠. 무릎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반 아프다고 안 하고 무릎 아프다고 그래서 가서 무릎 손질해요. 무릎.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장나서 시작된 곳은 골반인데 무릎만 만져요. 근데 그게 낫겠습니까? 안 낫죠. 왜냐하면 계속 걸으니까 계속
오늘 치료해줬지만 계속해서 그 골반을 안 맞춰주면 계속해서 그 고장난 병소에 하중이 계속 실리기 때문에 낫질 않아요. 그래서 무릎 아픈 분들이 10년 아팠다 20년 아팠다 맨날 주사 맞고 뭐하고 해서 이거는 수술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별 얘기들 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척추 교정과 또 제가 또 무릎 치료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만 근치를 해야 되겠죠. 뼈를 먼저 맞춰줘야 됩니다. 뼈와 근육이 제자리에 딱 들어가서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O다리로 벌어진 또는 X다리로 벌어진 이 무릎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걸을 때 제대로 걷기 때문에 즉시 안 아픈 겁니다. 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통해서 이 통증 부위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즉시 작용을 하죠. 네, 우리 몸은 무슨 상처가 생기든지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선 피를 보내갖고 그 피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 면역세포나 또는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 모든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가서 치료를 하지요.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법을 만나면 무릎 환자 고쳐지죠. 저는 무릎 환자들 침으로 많이 고쳤습니다. 물론 교정을 같이 했죠. 일례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아파가지고 제가 한 2달 만에 무릎을 완치를 시켜줬더니 너무 무릎이 좋아져가지고 5톤 차 분 2대 분량을 빌라 5층으로 이삿짐을 혼자 날랐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리고 또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뭐라 그랬죠?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 이름이 유 목사님이시라고 저기 지금은 저 가평에 계신데 그렇게 하여튼 목사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여튼 과신을 하고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그런 어떤 아집과 과신 또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아예 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는 이런. 요번에도 엊그제 필리핀에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위암으로. 적절한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얘기가 이상하게 나갔는데 어쨌든 O다리, X다리는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교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침치료 해주고 염증 부위 다스려주고 벌어진 관절 맞춰주고 하면 좌측에 정상 다리로 다 돌아간다는 거. 시중에 O다리, X다리 전문 교정원이 있는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거기는 또 그 사람들은 또 침을 안 써요. 침을 안 쓰고 양방 주사를 놓고 비쌉니다. 주사 한 방에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교정도 막 우리처럼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벌하게 해요. 반 죽습니다. 어쨌든 이 대퇴근막 장근이 우리 틀어진 골반이 빠졌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골반이 빠졌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니까 한쪽은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죠.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고 하나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골반이. 그러니까 그래서 골반이 빠졌다든지 틀어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리만 봐도 O다리다 그럼 어떻게 됐구나, X다리다 그럼 어떻게 됐구나, 그럼 우리가 저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릎 아프다 벌써 답이 탁 나오죠. 사람만 봐도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 추간근 근육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근육의 문제는 대장질환과 관련이 많고 쉽게 림프절이 뭉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뭉친 부분을 풀어주면 대장의 문제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쪽 근육이 약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올 수도 있다. 이거는 양방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세 불균형, 대퇴근막 장근이 약한 좌측에서 내반슬, 고관절 외회전과 골반이 상승하고 이때 수축이 된 우측은 외반슬에 관여하며 고관절의 내회전 변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니까 걸음걸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좀 아무래도 좀 엉망이 되겠죠. 거기다가 막 통증이 있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네. 그러니까 이 추간근 근육의 문제는 어쨌든
허리에 문제가 되어 있는 그 병소 부위를 이렇게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방병원에 가면 사혈을 많이 해주든지 또는 뭐 민간요법으로 거기를 좀 뜨끈하게 지져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림프절을 풀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물론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주로 대부분 다른 곳에서 침을 놔가지고 다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척추 교정을 좀 필수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틀어진 뼈는 맞춰줘야 됩니다. 금방 디스크가 터졌어도 역시 교정을 통해서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면 이렇게 튀어나왔던 추간판이 척추가 제자리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막히죠.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튀어나온 추간판을 그냥 제자리로 놔두면 이게 제자리로 들어가는데 한 2주 걸려요. 2주 이 정도. 그것도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 척추 교정을 통하면 이게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왕에 바깥에 무균성 염증이 된 것은 근육에서 몸에서 저절로 흡수하는 데는 2주 걸리지만 침으로 하면 더 빠르게 일주일 안에 완치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추간근 근육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잘 치료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환자들은. 그 다음에 슬개근을 보겠습니다. 슬개근의 해부 기능 임상학적 관점을 보면 기시점은 좌골결절 후면에 대퇴 이두근 장두단두는 좌골결절 후면 대퇴골 외측면이에요. 그래서 정지점은 뭐 이렇게 반건양근, 반양막근, 이두근, 장두단두 이래 있는데, 제가 거기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그림을 찾아놨는데 보면 우리가 보통 햄스트링 머슬 그러죠. 여기 보면 이 햄스트링이 뒤쪽에서 이렇게 갖고 앞쪽 무릎으로 가서 무릎을 감싸서 무릎 밑에 가서 끝나거든요. 이 햄스트링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역시 무릎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이걸 잘 이 근육도 다스려 줘야 돼요. 무릎 아프다고 무릎 주위만 막 하는 게 아니죠. 예. 반드시 이 슬개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을 보면 작용이 중요하죠. 신경에도 보면 경골신경 요추 5번 이렇게 성골 1, 2번 이렇게 돼 있죠. 작용해 보면 장골이 고정되면 슬관절을 굴곡시키고, 왜냐하면 이 근육이 여기서부터 같이 이 장골에서부터 무릎까지 근육이 묶고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면 무릎까지 같이 작용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하태가 고정되면 장골이 하방으로 끌어내려면서 고관절 신전이 된다. 이러한 기능은 체간의 굴곡과 신전 시 이완과 수축을 통해 동작을 제한 조절한다. 이렇게 해서 제한 조절하고 정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골반이 벌써 탁 틀어지면은 어느 근육은 당겨지고 어느 근육은 수축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하중이 한쪽으로만 실리니까 하중을 많이 받는 곳에는 통증이 유발됩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뭐 물렁뼈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닳겠죠.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눌림을 받고 피곤해지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니까 회복이 된다는 것은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꺼웠던 그 근육 관절 조직이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왜?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계속 한쪽만 다른 쪽은 또 반대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치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양방에서는 닳아서 없어진다. 뭐 신발 닳듯이 없어져갖고 버리고서 새 신발을 사신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서 수술을 권유합니다만, 수술로 하지 않고 왜? 몸속에 있는 그 관절은 우리 몸에서 영양만 공급해주면 무한정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어들어 있는 거죠.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영양이 공급되면 즉시 영양이 공급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즉시 살아나요. 네. 탄력 있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죠. 여러 번 제가 무릎 치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이 영상은 독일의 의과대학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SBS에서 뉴스로 방송하는 걸 제가 얼른 찍어놔갖고 아마 어딘가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햄스트링이 슬개근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근이 튼튼해야만이 무릎까지도 튼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아픈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탄다 이런 것도 저는 썩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안 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자세가 되죠? 틀어진 골반을 잡아줘야 척추 교정이 중요하죠. 잡아주고 또 침으로 아픈 부위를 날려줬을 때 이분이 제대로 된 자세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복이 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몸이. 뼈가 틀어져 있고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침 넣고 당장 통증은 좀 사라졌어요. 그러나 틀어진 골반 가지고 걸어보세요. 금방 아파오지. 그런 건 침으로 안 되죠. 철저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정이 꼭 필요하고, 교정을 통해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면 이완과 수축되었던 근육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편안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침으로 다스려줘서 아픈 부위를 없애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못 걷던 걸음을 잘 걷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침 맞으러 와서 올라올 때는, 나한테 올 때는 기어오다시피 온 사람이 잘 걷는 거 순식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건 얘기는 바로 척추도 틀어져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골반 사이에 척추뼈가 이렇게 꼽혀 있죠. 이거 뭐 표현하기가 좀, 이게 척추뼈라고 보면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척추뼈가 이렇게 꼽혀 있는 거죠. 골반 사이에. 근데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 척추 틀어지죠. 이쪽으로 틀어지면 역시 척추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려니까 지그재그로 다 틀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척추 교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척추 교정을 해놓고 이제 침으로 또 다스려줘야 치료가 이제 근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개근에도 역시 우리가 추간공 근육을 보면 고관절 신전 시에는 대퇴직근, 장요근, 치골근, 봉근근, 대퇴근막장근 등이 기량작용을 함으로써 유추의 굴곡과 신전, 골반의 전방과 후방 이동, 무릎의 굴곡과 신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유추, 골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검사 및 치료해야 할 근육이라는 거죠. 꼭 이 두 근육, 대퇴근막장근하고 햄스트링이죠. 슬개근, 꼭 두 근육을 이렇게 유관이나 또는 이렇게 척추 교정하면서 촉진으로라도 허리 부분 아픈 부위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촉진으로 한번 하고, 한번 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보든지 걸음을 걸어보라든지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근육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마사지다 또는 뭐 근육을 어디 풀어야 하는 지압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근육들이 뼈와 연관되어 있고, 뼈는 또 신경을 같이 그 뼈를 주관하는 근육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근육에 포함된 어떤 신경이나 또는 힘줄이나 또는 혈관을 통해서 장부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신경과 장부의 혈관을 통해서 모든 장부와 신경은 다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통증은 우리가 뇌에서 느낍니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육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근육에 이상이 있다, 어느 부위가 아프다, 그것은 벌써 그 부위를 아프게 한 병소는 어느 장부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경, 수양, 경맥에는 없는 거죠. 이 슬개근은. 대장경맥은 일리가 흐르고 오히려 이쪽은 방광경맥이 흘리죠. 그렇죠. 그러나 이 근 자체는 골반에 붙어서 대장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광경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대장이. 장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육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경인데 왜 이거 방광경에 있는 근육을 봐야 되나 그러는데, 사실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퇴근막장근도 봐야 되고, 우리 옆면을 흐르니까, 옆면 전면을 흐르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반드시 어떤 요통은 대장을 들여다봐야 된다. 또 근육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 불균형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슬개근의 이 수축은 장골의 후하방 또는 고관절 신전을 유발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골반이 이렇게 후하방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갖고 이렇게 몸이 자꾸 고부라지죠. 그래서 고개는 들어야 되니까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전방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갖고 몸이 뒤로 지쳐져서 이렇게 걷는 사람 보셨을 거예요. 골반의 문제는 골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척추도 이렇게 돼 있겠죠. 뒤로 이렇게 꼽혀 있으니까 또 바로 설레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 또 근육에만 신경 써서 근육만 풀어줘야 된다, 그건 아니죠. 반드시 척추 교정과 침이 같이 가줘야, 또 어떨 때는 따끈한 어떤 핫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예. 가끔가다 마사지도 해줄 때는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뼈와 근육이 제자리에 가게끔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정의 방법이죠. 제대로 맞춰줬을 때 이 자세 불균형은 곧 고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개근의 수축이 바로 이 햄스트링 이 뒤쪽에 이거 근육 하나만 수축이 돼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이래가지고 조금만 더 봐요. 계속 잠시 방송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인터넷 사정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햄스트링 근육을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일반 어떤 운동에서도 계속 햄스트링을 강조하고 그러죠.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이 햄스트링도 역시 대장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오늘 대장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햄스트링이 어떻게 우리 자세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의 자세의 불균형은 거의 대장을 잘 다스려주면, 자꾸 방송이 끊어지네요. 인터넷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의 자세가 안 좋고 또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른 자세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슬개근이 중요하다는 거, 대퇴근막 장근이 중요하다는 거. 네. 그 근육들을 근육이 붙잡고 있는 것은 골반과 척추라는 거. 요 방향은 척추죠. 그래서 이 척추와 뼈가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과 혈관이 편안하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떤 자세나 운동이나,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자세가 중요하죠. 네, 폼이 중요합니다. 폼이.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똥만 만들어내서 잘 먹고 잘 싸면 낫다, 이런 얘기가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세가 틀어진 사람도 저 사람은 문제가 있겠구나, 똥 싸는 거에 문제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세 중요하죠. 자세 하나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대장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까지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